여러분, 노화 3부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에 3명의 빌런이 우리 몸 안에서 펼치는 막장 드라마 한 편을 감상하셨는데요. 근데 원장님, 아직 클라이막스가 안 왔다고요? 지금까지 3명의 빌런들이 우리 몸을 망가뜨린 과정은 일종의 예고편에 불과했습니다. 아, 그럼 지난 시간 마지막에 다루었던 그 찝찝한 이야기부터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우리 몸의 면역체계는 생각보다 훨씬 과격한 방식을 택하거든요. 치킨, 피자, 가공식품 같은 것들이 막 끊임없이 들어오면 미생물들이 증식하면서 배출하는 쓰레기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결국 우리 몸은 쓰레기를 제때 처리하지 못하고 여기저기서 동시다발적으로 불을 지르게 되는데, 불길이 잡히지 않고 계속 타오르는 이 상태가 아토피, 자가면역 질환, 그리고 노화를 축진하는 만성 염증으로 굳어지는 겁니다. 만성 염증 상태라는 건 결국 내 몸이라는 거대한 숲이 수십 년 동안 꺼지지 않는 산불에 시달리고 있다는 뜻이네요. 네. 그리고 그 산불 속에서 아주 치명적인 권력 교체가 일어납니다. 아주 건강한 상태일 때 이 원소들을 블록처럼 조립하고 분해하면서 생명을 이끌어가는 주체는 당연히 내 몸의 세포입니다. 하지만 온몸에 불이 붙어있는 만성염증 상태가 지속되면 그 혼란을 틈타서 원소 조립의 주도권이 세포에서 미생물에게로 완전히 넘어가 버립니다. 헉, 미생물한테요? 네. 사람이 생을 마감하고 자연으로 돌아갈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미생물들이 통제력을 잃은 우리 몸을 분해해서 결국 자신들의 생존을 위한 양분으로 만들어버리지 않습니까? 노화라는 것은 결국 죽음 이후에 일어날 그 분해 과정이 우리가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 동안 서서히 그리고 은밀하게 진행되는 현상입니다. 으악, 치킨이랑 피자 먹으면서 미생물한테 서서히 좀비가 되어가는 거네요. 노화의 본질을 가장 정확하게 꿰뚫어 보셨습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뇌의 조정 핸들을, 그리고 내 몸의 화학적 통제권을 장내 미생물들에게 조금씩 내어주는 과정이죠. 정말 섬뜩하네요. 아, 그런데 원장님, 이 논리대로라면 배달앱도 없고 가공식품도 없었던 과거의 우리 조상들은 이런 노화라는 산불을 아예 겪지 않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예리한 질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정반대 방향의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죠. 바로 결핍의 비극입니다. 우리 몸은 손상을 입거나 감염이 발생하면 즉각적으로 자체 복구 시스템을 가동해야 합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만성적인 영양실조 상태였기 때문에 이 복구 공장을 돌릴 최소한의 에너지조차 없었어요. 아, 복구할 힘이 없었구나. 네, 과거의 인류는 거대한 몸이라는 부동산은커녕 당장 융통해서 쓸 수 있는 현금조차 바닥나서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 없었던 상황과 같습니다. 과잉과 결핍, 둘 다 우리 몸을 망가뜨리는 건 매한가지네요. 그럼 도대체 생명을 구성하는 가장 근본적인 블록의 정체가 대체 뭐길래 이렇게 극단적인 문제들이 발생하는 건가요? 지금까지 엉켜있던 당화, 산화, 염증, 그리고 미생물의 좀비화라는 복잡한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는 이제 우주로 가야 합니다. 네, 방금 전까지 현미경으로 미생물의 배설물을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우주로 스케일을 키우신다고요. 네, 이 난해한 커즐을 한 번에 맞추려면 시야를 완전히 확장해야 하거든요. 우리 몸을 구성하는 99%의 뼈대, 즉 탄소, 수소, 산소, 질소라는 이 원소들은 우리 몸에서 자체적으로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디서 온 건가요? 아주 아득한 옛날, 우주의 거대한 별들이 수명을 다하고 폭발하는 초신성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우주의 파편들입니다. 그 장대한 우주의 이벤트를 거쳐 탄생한 원소들이 지금 시청자 여러분의 피부와 근육, 그리고 혈액을 이루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경이로운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우주에서 온 4가지 원소의 화학적 성질이 동양 철학인 한의학의 오행 시스템과 소름 돋을 정도로 완벽하게 매핑된다는 사실입니다. 우주 물리학에서 분자 생물학을 거쳐 이제 한의학의 오행으로 연결되는 건가요?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건가요? 탄소는 분자 구조상 4개의 팔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원소들과 끊임없이 결합하며 사방으로 끝없이 뻗어나가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는 한의학에서 대지를 뚫고 사방으로 가지를 뻗어나가는 나무의 팽창하는 기운, 즉 목의 본질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수소는 단일 구조로는 약해 보이지만 탄소 사슬 사이사이를 채워주고 극단적인 결합들을 중간에서 포용하고 밸런스를 잡아주는 중재자 역할을 하죠. 만물을 길러내고 조율을 담당하는 땅의 기운, 바로 토의 역할입니다. 질소는 우리 몸의 가장 핵심적인 정보 창고인 DNA의 염기서열을 구성하는 물질입니다.
생명의 설계도가 절대로 변형되거나 외부 충격에 무너지지 않도록 아주 강력하고 단단한 결합으로 정보를 굳건히 결속시키는 역할을 하죠. 변하지 않는 단단함으로 가치를 보존하는 쇠의 기운, 즉 금의 성질을 띠고 있습니다. 오행 중에는 불과 물 두 개가 남았는데 산소는 어디에 속하는 건가요? 우리 생명 드라마의 가장 위대한 주연 배우이자 트러블 메이커가 바로 산소입니다. 산소는 자신이 누구와 파트너를 맺느냐에 따라서 오행의 가장 극단적인 두 가지 성질로 완벽하게 변신하거든요. 산소가 탄소를 캐우는 산화 과정이 바로 염증과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화의 기운입니다. 반대로 산소가 중간 조율자인 수소 두 개와 만나면 무엇이 됩니까? H2O, 물이 되잖아요. 맞습니다. 물이 되어서 뻣뻣해진 우리 몸을 촉촉하게 적시고 영양분을 싣고 혈관을 유유히 순환하면서 열기를 식혀주는 수의 기운으로 변모하는 것이죠. 불의 기운이 너무 강하게 통제선을 넘으면 세포가 시커멓게 타버리면서 염증과 노화가 급가속되는 것이고, 반대로 불이 너무 약하면 에너지를 만들지 못해 생명력이 차갑게 식어버립니다. 물의 기운 역시 과도하면 부종이 되어 몸을 무겁게 짓누르고, 부족하면 세포가 바싹 말라붙어 쪼그라들게 되죠. 탄소, 수소, 질소가 만들어 놓은 무대 위에서 산소가 불을 지르기도 하고 물을 뿌리기도 하면서 균형을 맞춰가는 거군요. 이야기를 쭉 따라가다 보니 항노화의 정답이 뭔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 어떤 정답을 발견하셨나요? 한쪽으로 극단적으로 치우치지 않는 상태. 그 절묘한 중간 지점인 중용을 유지하는 게 핵심이겠어요. 완벽하게 꿰뚫어 보셨습니다. 물이 부족했던 과거의 수의 희소성과 불이 폭발하는 현재의 화의 과잉. 환경은 180도 달라졌지만 밸런스가 무너져서 노화를 겪는다는 결과는 똑같네요. 그래서 한의학에서 말하는 항노화 치료의 본질은 이 맹렬하게 치솟는 화와 바닥을 드러낸 수 사이에서 완벽한 중용을 찾아주는 것입니다. 처음에 뱃속의 미생물 쓰레기라는 지극히 현실적이고 지저분한 이야기에서 출발했는데 종착지에 도착해보니까 별빛에서 온 우주원소와 한의학의 오행이 만나는 웅장한 다큐멘터리 한 편을 본 기분이에요. 겉보기에는 동양 철학이 구름 잡는 소리처럼 들릴 수 있지만 그 뼈대를 이루는 논리는 생화학과 완벽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한의학은 결국 내 몸이 자연의 이치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끊임없이 튜닝해주는 아주 정교한 생물학적 수리기술인 셈이죠. 이제 치킨, 피자 먹을 때 미생물의 좀비가 되어간다는 생각이 절로 날 것 같아요. 맛있는 야식을 앞에 두고 좀 슬퍼질 것 같긴 한데 확실히 정신은 번쩍 드네요. 그 서늘한 자각이 아주 훌륭한 변화의 시작입니다. 무심코 가공식품을 베어무는 순간 내 몸속 세포와 미생물의 권력 암투가 떠오르고 불길에 휩싸이는 이미지가 그려진다면 시청자 여러분의 일상 속 항노화 실천은 이미 절반 이상 성공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구체적인 실천 방법 다음 시간에 꼭 챙겨드릴 테니 놓치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